그리고 이제 아트로핀 치료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, 아트로핀 치료는 사실 드림렌즈보다 역사는 훨씬 오래됐어요. 드림렌즈가 나왔던 게 한 70년 정도 역사가 됩니다. 아트로핀이라는 약물이 근시 진행을 억제한다라는 최초의 발견은 1858년에 밝혀졌거든요. 그래서 그때 이제 1% 아트로핀이 나와 있었는데, 그거를 눈에 넣으면 근시 진행이 99.9% 억제된다라는 논문이 발표가 됐었죠. 제가 전공의하던 시절에도 아트로핀이라는 약을 넣으면 근시 진행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, 실제 임상 적용이 어려워요. 왜냐면 1% 아트로핀 저만액은 눈에 넣으면 완벽하게 산동이 되면서 눈동자가 전혀 움직이지 않거든요, 공공이. 그리고 한 번 넣으면 효과가 막 일주일, 사람한테 한 달까지 불편하니까 일상생활이 어려워요. 아예 초점 조절이 되질 않고, 근거리도 볼 수 없고, 눈부셔서 생활할 수가 없고, 그리고 농도가 높다 보니까 뭐 많지는 않지만 그게 이제 코로 흡수돼서 몸 위로 넘어가가지고 체내 흡수가 되면 심장박동에도 약간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어갖고, 부작용 따지면 하기가 좀 어렵다 했었는데, 그거를 이제 불식시킨 논문이 뭐냐면 아톰 스터디라는 게 있어요. 아트로핀 트리트먼트 오브 마이오피아의 약자인데, 아톰 1, 아톰 2라는 논문이 아이들, 그러니까 인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농도를 다르게 해서 치료를 해보는 거죠. 그래서 1%, 이건 다 못하니까 0.1%, 뭐 0.01% 나눠서 해봤더니, 이게 희석한 아트로핀을 눈에 점안했을 때도 근시 억제 효과가 있다라는 게 발표되면서, 그게 이제 국내에서는 2000년대 중반에 강남성모병원 신선영 교수님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셨을 거예요. 그래서 치료를 하시면서 본인이 그 논문을 기반으로 치료를 했는데, 이 약의 특징은 횟수가 올라갈수록, 점안 횟수가 올라갈수록 억제 효과가 높아지고, 농도가 높아질수록 억제 효과가 올라가서 가장 임상에 적용할 수 있으면서 효과가 좋은 거는 0.1%긴 한데 0.01%도 효과가 없지는 않다라고 발표하셨거든요. 사실 그 아톰 스터디 1, 2에서는 0.01%, 100분의 1 희석 농액은 효과가 너무 미미하다고 했는데, 신선영 교수님께서는 국내 아이들 대상으로 해보니까 20% 내외의 억제 효과는 있는 것 같긴 하다. 그러니까 안 넣는 것보다 낫다고 발표를 하신 거죠. 그리고 그래서 이제 현재 그 본인께서도 희석한 용액을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, 그렇게 저도 사실은 아이들 예전에 희석 치료를 할 때는 원액을 처방해주고 집에서 이제 희석하는 배율을 가르쳐드리고 0.1%, 0.05%, 뭐 0.01% 이렇게 나눠서 저만하게 했었거든요. 근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치료를 하다 보니까 저는 얻은 결론이 0.1% 용액이 사실 불편하기는 합니다. 눈부시고 가까이가 안 가요. 왜냐면 눈동자가 커져서 조절을 방해하니까 일어나는 건데, 제 경우상 만 12세,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5, 6학년까지는 0.1% 용액을 점안을 했을 때 95%의 아이가 한 달 이내에 적응을 해내요. 안 불편하다는 게 아니라 불편하긴 하지만 일상생활에 장애를 받을 정도로 불편하지는 않다고 하거든요. 근데 물론 아이가 운동선수다, 그래서 야구선수, 축구선수라서 하루 종일 땡볕에 서 있다, 이런 애는 적용하기가 어려운데, 그냥 학교 다니는 평범한 아이들인 경우에는 저는 0.1%를 메인으로 써요. 왜냐면 억제 효과가 굉장히 탁월하고, 0.1% 농도가 높은 용액을 썼을 때 생길 수 있는 단점은 워낙에 억제하는 양이 많다 보니까 약을 갑자기 끊었을 때 확 튀어오르는 리바운드 현상이라는 게 굉장히 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, 그거는 아이의 성장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나이에 약을 천천히 줄여서 끊어주면 막을 수 있어서, 저는 0.1% 용액을 거의 대부분의 적용해서 쓰고 있거든요.